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은 학교들이 어제 첫 등교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해 학교 당국은 방역에 온 신경을 썼는데요. 코로나19와 기습 폭설 때문에 전교생이 등교한 학교는 75%에 불과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그 등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춘천의 한 초등학교 등교길입니다. 제법 많이 내린 눈 때문에 미끄러운 첫 등교길에 엄마 아빠가 따라 나섰습니다. 방학을 마치고 새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에 어린이는 설렙니다. 신나요. 학교에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어서요. 학부모들은 코로나19도 걱정이지만 늘어나는 원격 수업에 대한 부담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19 이전처럼 모두가 등교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벌이다 보니까 원격 수업 부담이 많이 커요. 아무래도 작년은 거의 정말 아이가 어떻게 공부했나 싶을 정도로 집에서 거의 방치된 수준으로 있었다 보니까. 이 학교는 전교생이 800명 가까워 3분의 1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학 첫날이라 학년별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순차 등교로 전교생이 등교했습니다. 때문에 발열 체크를 포함해 방역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또 학생들 예방수칙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중학교 신입생들은 교실에서 간단한 온라인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사들이 교실을 돌며 학생들과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런 식으로 새학기 첫날 전교생이 등교한 학교는 강원도에서 75%에 불과했습니다. 전교생 4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입니다. 거기에다 갑작스런 폭설로 12개 시군 91개 학교가 휴업한 영향도 컸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3분의 2만 등교하며 3분의 1은 원격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초등학교 1,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생 등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욕구가 강한 만큼 방역 기준을 감당하는 선에서 전교생 등교 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 추모공원이 화장장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완공돼 운영에 들어간 데 반해 민간 부문의 사업은 십수년째 지지부진합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의 내분이 격해지면서 사업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양상입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추모공원 민간부문 예정지 주민들이 재산을 모아 만든 재단법인 사무실 앞 법인 이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몰려와 이사회 개최를 저지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들어온 현 법인 이사장이 제3자에게 권한을 넘기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 15분 전에 장소를 바꿔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 변경 등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사로 등록된 주민들을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과 등기 이사를 선임한 건데 추모공원 사업을 위해 땅을 내준 주민들을 모두 법인에서 쫓아낸 꼴입니다. 주민들은 현재 이사장에 대해 이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 판결을 받기 이틀 전 기습적으로 열린 이사회는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재산권하고 모든 협약이나 약속 이행들 서류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전에 다 논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돼야 되는데 여기다 도장 찍어놓고 우리하고 약속한 거 이런 거는 다 그냥 논의도 안 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원주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가 해당 법인 이사장 재직 시절 회의록을 조작해 본인 소유의 건설사와 수백억 원의 공사 계약을 맺은 일을 두고서 벌어지는 소송에 이어 법정 공방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2019년 개관한 원주 추모공원은 화장장 등 공공부문과 더불어 350억 원가량을 들여 장례식장과 봉안당 등이 민자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설립 이후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면서 10년 넘게 답보 상태를 이어온 민간부문 사업은 여전히 기약이 없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삼척시가 시내 중앙시장 부근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주차 타워를 건립했습니다. 주차하기가 아주 편리해졌는데 주변 진입도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척 중앙시장에 조성한 청년몰입니다. 허름한 내부를 깔끔하게 단장하자 시장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대형 마트의 노브랜드 매장을 받아들여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의 상생 사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이번에는 중앙시장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변에 주차 타워를 건립했습니다. 종전의 평면 주차장보다 2배 정도 되는 300여 대의 차를 세울 수 있는 시설로 108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1월 하순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예전에는 주차할 때는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주차 못할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타워가 생기니까 주차할 때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차 타워 진입로가 좁은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출입구와 접한 양쪽 골목길이 모두 좁아 차량이 드나드는데 불편합니다. 특히 닷새마다 장이 서는 날에는 차량 진입이 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가 진입로 일부 구간의 오일장과 주차를 금지시켰는데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쪽이 되니까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 오는 길이 즐거워야 되는데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불쾌해서 오니까 이 물건을 구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삼척시는 오일장 핵심 구역인 시장 쪽 골목길은 개선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고 시장 반대편 골목길을 넓혀 이쪽을 주차타워 주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기습 폭설로 인해 어제 휴업이나 등교 시간 조정에 나섰던 학교들이 한 곳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정상적으로 등교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어제 새학기 개학 첫날 폭설이 쏟아진 강릉과 속초, 고성 등 10개 시군 91개 학교가 휴업했고 12개 시군 41개 학교가 등교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설 작업이 거의 완료되면서 강릉 완상중학교 한 곳만 휴업을 오늘까지 연장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정상 등교를 진행합니다. 강원도가 연어 양식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국비 150억 등 300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강릉시 연곡면 일대에 대서양 연어 양식 산업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양양 지역에 100억 원을 투자해 양식 연어를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강원도는 스마트 양식이 본 궤도에 오르면 중국과 일본 등으로 양식 연어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비를 지원받아 지어진 소방 직장 어린이집이 강릉에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과 도비 3억 원이 투입된 영웅 어린이집은 연면적 584제곱미터 2층 규모로 강릉 소방서 인근에 지어졌으며 일반적인 보육시설을 비롯해 교통체험시설을 갖췄습니다. 개원 첫 해 영웅 어린이집에는 소방서 직원 자녀 14명과 중소기업 직원 자녀 20명이 입학했으며 앞으로 휴일 교대 근무가 잦은 소방 공무원들의 보육 환경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척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의 경쟁력 강화 사업에 올해 2억 5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삼척시는 관광공사 강원지사가 강소형 잠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 등에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는 데 맞춰 시 자체적으로 1억 원을 들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변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유료 시설로 전환해 입장료 2천 원을 받은 뒤 전액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원주 혁신기업도시와 서울 고속터미널을 운행하는 고속버스 노선이 대폭 확대됩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를 출발해 기업도시를 경유하고 서울 고속터미널로 가는 고속버스의 노선이 현재 출퇴근 시간 2회 운행하던 것을 오늘 16일부터는 9회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5차례, 오후 4차례 운행하며 첫 차는 오전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입니다. 혁신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업도시는 스타7 빌딩 앞에서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발생에 따른 하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고랭지밭의 흙탕물로 수질 오염이 심각한 남북 한강 상류 비점 오염 관리 지역 내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맑은 하천 지킴이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과 홍천, 삼척과 강릉, 인제 등 21개 지역 477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농경지 고랑댐 설치와 나대지 호밀 피복 등 흙탕물 저감 노력과 함께 객토 지양과 불법 개간 금지 등 환경 개선 캠페인도 벌일 예정입니다. 도내 바이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와 춘천시가 강원 바이오 통합 솔루션 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강원 바이오 통합 솔루션 센터는 올해 우선적으로 코로나 진단 기기와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또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 전문가, 기업 간 협의체를 구축하고 정부 인허가와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반복되는 신종 감염병에 선제 대응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돌봄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긴급 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의 재유행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가정과 시설에서 발생한 돌봄 공백을 서비스원 긴급 돌봄으로 대응하는 인력 파견 사업입니다. 모집 인원은 35명이며 만 60세 미만의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등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21년도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선발 인원은 134명으로 교육행정직에 106명, 경력직 20명, 시설 3명, 사서와 기록연구 각 2명, 전산 1명입니다. 경력직 20명은 공업과 시설, 운전 분야입니다. 특히 공업과 시설 직렬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응시 원서는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서만 접수하고 접수 기간은 4월 19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강원도의 출생아 수 감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 감소율 전국 평균이 10%인데 비해 강원도는 5.4%로 전국 평균보다 4.6%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